네,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최고령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 오늘은 제일 어리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갓 10대 계십니까? 나 이제 갓 중2병 됐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이제 20살이 좀 넘었을 걸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30대다. 30대 아니세요? 40대다. 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오셨죠? 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막 무거워지고. 근데 제 강의는 주로 그림 위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는 총 180장인데 주로 그림 위주니까 그냥 늘 그렇듯이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캔서 IVN 기구에서 원론적인 것보다는 임상에서 했던 경험 위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새로 개원을 했고요. 전체 서론, 본론, 중, 결론으로 해서 서론에서 간단한 화두 얘기하고 본론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비타민C를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And before I get to the next slide, I have to tell you that there are so many additional discoveries to be made. There is so much mystery we don't know. And I always say to the student and postdocs I lecture to, don't be arrogant, because arrogance kills curiosity. Curiosity and passion. You need to always think what else is being discovered, and maybe my discovery needs to be added to, or maybe it needs to be changed. So we have now made an amazing discovery. A postdoc in the lab with a physicist asked me, what do the cells do when you put them in? What do they do in the beginning when they do? I said, I don't know, we couldn't look at them. We didn't have high images in the old days. So she made an image, and the physicist did this incredible thing. This is a single human breast cell in a 3 dimension. Look at it. It's constantly doing this, has a coherent movement. You put the cancer cells there, and they do go all over. They do this, they don't do this. And when we revert the cancer cell, it again does this. Absolutely boggles my mind. So the cell. 저는 86학번입니다. 그때 86학번 생물학 배울 때 캠벨이라는 생물학 책에서 스케마틱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고 그 안에 핵이 있고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마틱했다고 하지만 이 모양이 머릿속에 박힌 것 같습니다. 세포는 이렇게 평면적이었을까? 네,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세포는 살아있습니다. 3디멘전, 4디멘전이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의학은 과학에 기초하고 과학은 상식에 기초하고 상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현대의학의 시작은 1966년 정도 프랑스에 있는 과학자가 현미경을 개발해서 자기 코딱지나 귀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시작했다 합니다.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를 알면 이 몸을 알 수 있겠네? 이러한 시작이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생물학적인 발견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세포, 핵, 분자, 중립자, 그 이상의 스칼라까지 들어가는 깊고 깊은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1969년 저희는 흑백 텔레비로 사람이 달에 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토끼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70년대 여러 번 들으셨던 천재 오타 월버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닉슨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휴먼진 프로젝트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암을 죽이기 위한 케미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80년에 거쳐서 프라이머리 사이토톡식 에이전트부터 해서
호르몬, 타겟, 체크리스트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마치 과실나무가 있으면 낮은 데에 있는 과일부터 먹었던 것처럼 아주 판타스틱한 제일 글리백 같은 거는 너무 훌륭한 결과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반동이, 부작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먹은 아이들, 그때 입덧 억제하는 약인데 그걸 먹은 임신부들이 낳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와서 이들만의 올림픽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드디어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마법의 총알은 있는가? 우리는 암에 지고 있진 않는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0년에 거친 통계입니다. 1950부터 1970년대까지 각 질환별에 의한 사망률의 변화, 그래서 심장이나 뇌혈관, 특히 인펙션, 감염에 의한 사망률은 끊임없이 줄었는데 그렇게 쏟아본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쏟아본 암에 있어서는 사망률의 감소가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반성하는 거죠. 세포를 치료하면 개체가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가? 전체는 부분의 단순합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반성이 나왔죠. 콩 심는데 콩 난다. 당연한 얘기인데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닥터 세이필드가 그 말을 했던 것이죠. 암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생긴 병이 아니다. 암은 고혈압, 당뇨처럼 후생적으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뭔가 잘못해서 세포의 살림살이가 잘못된 후생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많이 했던 실험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록 C가 정상세포 핵일지라도 그 밭이 대사과, 사이토플라즘이 미토콘드리아가 암의 기전, 암의 세포처럼 반응하면 그 핵을 억누르고 암세포가 되더라. 그래서 이후에 나왔던 많은 것들, 특히 맥그라인이 말했던 COC 프로토콜, 암은 굴겨 죽이는 방법,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고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몰입을 했죠. 기존 치료에 대한 반동이기도 했습니다. 항암이 싫어, 수술이 싫어. 내가 봤던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머리가 팍 빠지고 하얗게 죽어가, 그 꼴은 난 싫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사 치료. 그래서 그 제이 맥그라인 책 맨 뒤에 보면 자기는 이렇게 치료했다라고 쭉 쓴 겁니다. 운동 얘기 당연히 들어가고, 지용성 비타민 A, D, K, 운동해라, 심호흡해라, 직관에 기울여라, 그리고 11번, 최소한 주 3회 이상의 고농도를 써라. 이러한 통합, 자연, 대체, 이런 것들은 다 치유의 핵심은 암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을 갖고 있는 밭, 스트로마, 사람을 교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보고 있는 리오단 클리닉의 창시자 휴 리오단은 우리는 암을 치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겠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년쯤 됐으니 처음에는 비타민C, 몇 그램, 그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 환자를 보다 보니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재수 없으면 2년, 3년, 5년, 10년도 보니 점점점 해주고 싶은, 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이제 각각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는 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고, 그러니까 5가지 항목. 처음에는 비타민C가 메인이었으나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 먹어야 되고, 비타민C를 먹거나 MSM을 먹거나 지용성을 먹거나, 그랬더니 끊임없이 환자들 물어봅니다. 음식은 어떻게, 회는 어떻게, 내가 아는 온콜로지스트 때는 뭐 먹지 말라는데 음식 이야기, 쌀밥은 먹어야 돼, 보리밥은 먹지, 이런 이야기. 습관, 운동은 뭘 해, 맨날 걸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난 걷는데 이게 맞니, 이런 이야기.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마음, 이게 막연하지 않은,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아련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확고부동하고 확실한 마음,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 환자들이랑 몇 년 동안 봐야 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들과 만나는 접점은 영양이고, 영양은 먹는 거와 주사가 있고, 전통적으로 보존적으로는 뉴트리셔널 서플리멘트, 결핍이 있어요, 비타민C 먹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의 보존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영양치료는 적극적인 사이토톡식 이펙트를 늘리기 위해서 경구로도 그 양과 종류가 무식하게 많은, 주사로도 그 양이, 주사가 100g, 150g 충분히, 거기에 더불어서 기타의 것들도 많은 용량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미덕, 그러니까 좋은 경우, 늘 언제나 완전히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IVNT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경구보다 많은 양을 주어야 될 때, 비타민 C의 성분은 하나지만 주사와 먹는 건 다르다. 목청껏 늘 얘기합니다. 메가도스와 IVC는 다르다. 먹는 걸로 대체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구로 못 먹을 경우, 뭐 리버 바이패스에서 리버 페일러가 있어, 플루이드 오버도즈가 있어, 하여튼 먹지 못하는 상황 먹어도 소용이 없을 때는 IV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의 학회들 작년 가을에 밴쿠버에서 열렸던 학회에선 이런 거에 초점을 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IVC, IVNT, 캔서 IVNT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처음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환자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좀 기운 좀 났으면, 잘 잤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과 같이 좀 했으면, 이완할 거면, 부작용은 덜 했으면, 회복은 빨랐으면, 지속 가능했으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5년 서바이버들이 늘어나니 거기에 대해서 재발하는 것을 억제했으면, 그래서 1, 2, 3번이고 첫 번째 거는 이른바 옥시데이티브 안티옥시단트 테라피고, 두 번째가 정상세포는 좀 보호하는 것들, 항암 치료는 뒷받침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캔서 스템셀을 억제하는 것, 암의 마이크로 엠버너먼트를 교정하는 것들에 대한 치료법들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항목들 1번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이도즈 IVC, 그다음에 H2O2 멤버분들이 하고 계시죠. 오전 개뚱속도 아이브가 있는 것이고, 2번 삶의 질의 서포트는 이러한 성분들을 쓸 수 있다. 로우도즈 IVC, 글루타치온, 비타민 B군, 감초, DMS, 게르마닌 등등등등 것들을 쓸 수 있다. DCA는 뭐 주로 뇌암에 쓰는 것이고, 3번 암엠사프를 억제해보자, 재발과 전이를 좀 더 억제해보자의 효과가 있는 것들, 하이도즈, 아쇼니네이트, 코세틴, 커킨, 모존 등이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막 혼재되기 시작하는데 성분에 따라, 용량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우리가 IVNT, 암 환자한테 쓰는 성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고, 몇 가지 뭐 B17, 얼핏, 행인, 독극물이죠. 이런 거 쓰는 분들도 계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직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익숙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먹는 거는 메가도스라고 하자, 주사는 IVC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레몬 2개를 짜서 먹었으면 훌륭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피지올로직 비타민C 컨센트레이션을 쟁취한 것이다. 이것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성장과 분화와 발달을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음식의 수준인데, 경구로 먹는 데는 장내 용량을 먹어야 하고, 장이 인내하는 토로런스하는 용량이고, 그 용량도 100g까지도 먹는다. 주사는 2가지가 있다. 로도즈와 하이도즈가 있다. kg당 0.1과 1로 한다. 지금 첫 강에서 들었다시피 하이도즈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주 2회 이상이고, 로우도즈는 대표적인 게 마이어스 칵테일입니다. 기운이나 너가 떨어졌어 할 때 보조적으로 하는 것들인 것이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다른 이야기다. 용량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같이 쓰는 것도 다르다. 예를 들어 하이도즈 IVC는 글루타치온과 같은 날에는 안 한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같이 쓰면 안 돼요. 가 아니다. 하이도즈는 글루타치온과 같은 날 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로우도즈, 하이도즈를 이렇게 구태여 구분하는 거고, 로우도즈 IVC 비타민C는 어떻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 면역가 좋아져라, 간에 해독해라, 그래서 뭐 마이어스 칵테일, 글루타치온 뭐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도즈는 프로옥시단트고, 그 목적의 형태는 항암이랑 같이 하든 보완하든 대체하든 어떤 목적이 되든 쓰면 되는 거고, 병행하는 것도 이렇게 셀레늄도 200에서 4000 마이크로그램, 알파 리포인산도 최소한 300 이상, IVC는 최소한 몽화된 25g 이상. 그래서 이런 용량을 목적에 따라 병행할 수도 있고, 보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환자와 내가 철학을 공유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져가자. 그래서 제대로 하는 법. 이제 10년이 됐으니 처음에는 지금도 그렇죠.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냥 몇 그램 뭐 주 2회 뭐 달아놓으면 됐어 했지만,
좀 잘하려면 우리가 IVC를 했고 그 기대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것들은 확보돼야 해야 한다. 얼마나 자주? 한 달에 한 번? 아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용량이 이렇게 둥둥둥 하지만 그리고 듀레이션 얼마나 오래? 일주일? 한 달? 6개월?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최소한 6개월은 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타민C가 좀 좋아야 되겠다. 햇볕에 다 널어놓고 뜨끈뜨끈한 걸 주사하면 아니마지니만 못하다. 그 다음에 충분한 용량. 80kg인 사람한테 10g 주고 너는 하이도즈를 했어. 근데 왜 암이 안 왔어져? 이러지 말자. 충분히 주자. 모자란 것보다는 넘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주사의 속도. 충분히 달았는데 1초에 1시간에 한 방울씩 아침에 달아놓고 다음날 빼는 거? 아니다. 1초에 2방울 이상 드롭 퍼 세컨 이상 떨어뜨려야 혈중 농도가 올라간다. 수액의 농도, 오스몰에 대한 얘기죠. 1리터의 비타민C 10g을 섞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은 하지만 효과는 없다. 기타 병행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더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높여보자 하는 노력들, 그 중에서 첨가하는 것, 알파 리포이산, 뭐 어쩌고 저쩌고 4분의 3 빨리 4분의 1을 느리게 하는 방법들도 실험실에서는 돼 있지만 아직 그런 것도 가능하다. 혈관의 굵기, 이 PIP 조인트에 뭐 자지러지게 아프게 놓으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힘들고 컴플라이언스 떨어집니다. 넉넉한데 안티큐비탈 이상 케모프로티 하든지. 그래서 한때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는 다짜고짜 묻습니다. 매일이 좋아요, 이틀이가 월목이 좋아요. 주 2회 맞기만 하면 그 횟수에 대하여 목적한 바 99%는 이루었다. 그래도 굳이 네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연달아 맞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초창기 하병근 박사는 물어봤더니 뭐 때리는 놈 또 때리기 했는데 그 근거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거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연달아서 매일이 격일보다 조금 더 암의 성장을 억제하더라라는 논문이 있으니 굳이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낫다. 그러나 목숨 걸 일 없다. 이것 때문에 부산에서 매일매일 올라올 일은 없다. 투여 방법. 같은 용량의 비타민C를 놓더라도 예를 들어 60g을 일정한 속도로 뚜둑 했더니 혈중 농도가 이만큼밖에 안 올라오는데 같은 60g이라도 4분의 3 정도는 좀 빨리 후루룩 넣고 남아있는 것들은 천천히 놨더니 좀 더 오래 혈중 농도가 400 이상으로 머물더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만 많이 아신 분들은 지가 혼자서 이렇게 저희 병원에 의사 여자분이 오시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다. absolutely가 아니다. 가능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응용 예를 한다면 예를 들어 60g을 맞는다면 10g짜리 6개를 달 수도 있으나 저는 25g짜리 2개를 이 정도의 500에 달아서 첫 번째 백은 1초에 3방울로 뚜뚜뚜뚜뚜 떨어뜨리고 이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노말셀라인 100에다가 10g 하나 딸랑 섞어서 마그네슘 2, 칼슘 안 넣고 그거 딸랑 달면 이거는 살이 추가. 그래서 1초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조금 더 좋고 환자도 컴플라이언스도 좋고 뭔가 더한 것 같고 오프 더 레코드를 하면 돈 받기도 좀 나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는데 환자도 좋아하고 간호사들도 하기 편하다고 하고 그래서 뭐 50g만 놔둘 때는 40g에 10을 줄 수도 있고 60g 줄 때는 50g에 10 하니까 60을 줄 수도 있고 70g 줄 때는 60에다가 10을 줄 수도 있고 그 하나만 이렇게 심플하게 처음에는 뭐 중간에 쫓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그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고 혈중 농도 측정은 아까 이영재 선생님이 잘 많이 하셨고 직접법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고 간접법으로 추정하는 법들 이런 추정은 여의치 않으시다면 이 사람을 몇 g을 넣어야 될지 그 목적 70g을 넣어야 될까? 100g을 넣어야 될까? 하는 추정 이 정도는 놓고 가야 되겠다라고 목적 잡을 때 참으실 수 있고 예를 들어 75kg인 사람은 적어도 80g 이상은 맞아야 혈중 농도가 400 이상이 들기 시작하니 미니멀 80 이상이다. 당신은 아마도 80 이상은 맞아야 될걸? 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것 같고 리오단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통계를 20년 동안 했던 걸 쭉 했더니 대부분의 환자들은 50g으로 주 2, 3화 증가를 낳고 좀 체중이 작은 사람들 암 환자들 좀 여자분들도 작지 않습니까? 뭐 45kg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25g짜리로 주위에 맞기도 하고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면
체중도 많고 옥시데이티브 버던도 많으니 100g 이상을 주 3회 하는 게 많았다라고 통계를 낸 것이고, 그래서 비타민C 이거는 뭐죠? 엘라솔라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원짜리 해서 이렇게 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걸로 해서 마그네슘 칼슘에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딜루션을 안 하고 그냥 1리터짜리에다가 25g 하나 섞어서 그냥 슈팅하는 수도 있어요. 웃음물이 낫죠. 그래서 뭐 토닉캣 대신 우리가 쓰고 있는 기저귀 노란 거는 이렇게 살이 찝혀서 아프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리도케인 스프리 뿌리고 라고 이렇게 주사 놓고 그 좋은 거에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환경, 한 2-3시간 누워있으면 좀 빨리 누우면 돌고 막 환자들이 힘들어합니다. 배드 이펙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컴플라이언스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좀 이렇게 좀 앉아서 맞으면 좀 편안하고 좀 책도 좀 보고 지루하지 않고 옆에 스낵 뭔가 좀 먹으면서 하면, 물을 먹으면 오줌 마렸을 때는 그것도 좋고 뭐 간단한 뭐 오렌지 주스라든가 책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뭐 옛날에는 0.5g짜리 썼는데 최근에 뭐 10g짜리 쓰고 남반부에 쓰는 거고, 최근에 25g짜리 들어왔으니 쓰시면 좋다는 거고, 같은 10g짜리를 8개 써서 80g 쓰는 것보다 뭐 25g짜리 3개 써서 하는 게 좀 더 혈중 농도가 높다고 이용재 선생님이 만들고, 또 여기서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스탠다드로 잡는 것은 니오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정리한 바에 이제 환자를 보고 이끌어갈 때 3단계 처음 만나고 목표 혈중 이루고 유지하는 3단계로 봤을 때 초진 상담 제일 중요합니다. 넌 누구니 난 누구니 이래가면서 뭘 원하는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해서 왔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냥 병행할래요? It's okay. 나 이거 뭐 하다 말다 할래요? It's okay. 그래서 랩도 좀 하고 G6 스피드도 하고 금기증이 있는지 주의할 바는 있는지도 하고, 그래서 치료를 시작해서 목표 혈중 용량 50이 됐든 75가 됐든 100을 이루는 과정들, 그리고 목표 용량에 이뤘다면 당신은 75주 3회 할 거야. 그러면 6개월 이상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팔로우 랩을 기본적으로 하고, 하나 하다면 기타의 치료법들 먹는 거 뭐 어쩌고저쩌고 같이 해주고, 옵티말한 거 뭐 옵션한 거 글루타치온이나 셀레니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주의사항 갑자기 중단하지 않기 등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코멘트는 역시 논문에 근거한 겁니다. 어느 전립선 환자인데 다행히 IVC에 잘 반응해서 PSA가 착착착착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이유로 갑자기 뭐 이사를 가거나 그랬더니 치료만 끊으면 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갑자기 끊지 마라, 끊으려면 말을 하라, 뭐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게 좋겠고, 치료하는 동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이미 유명한 것이죠. 예를 들어 50g 부피로 100cc의 비타민C를 줄이려면 스테라이드 500짜리를 잡아서 거기에 100 정도를 뺀다. 왜 100이니? 비타민C가 한 100 정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마그네슘 등등. 얘네는 50%짜리 마그네슘입니다. 우리는 10%짜리 마그네슘이고, 그걸 2cc 빼니 그리고 102를 미리 빼서 파이널 볼륨이 500이 되게 해서 속도. 비타민C 기준에서 0.5g 분당. 그럼 50g이면 100분에서 50분 내외로 주사하거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25, 25, 50 3번, 그래서 혈중농도 측정하거나 직접이나 간접이나 추정하시고, 그래서 400이 안 됐으면 또 70으로 4번 쭉쭉쭉쭉 4번 해서 또 재고, 그리고 유지됐으면 70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됐으면 100까지 올려서 주 3회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400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이건 니오단 애들 얘기고, 얘네들은 자체 랩이 있어서 피 뽑아서 그 자리에서 혈중 농도 확인했지만, 우리는 뭐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6개월 얘기하면 6개월? 그 다음엔요? 그럼 그 다음 가서 합시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주위에 꾸준히 해야 하고, 이때 재발과 전이의 증거가 없다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주일에 유지하십시다. 그 벌써 1년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뭔 상황을 걸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재발이 없었다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한 달에 2번씩 해서 우리 오래오래 재수 없지만 2, 3년 동안 계속 보고 삽시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뭐 비타민C 맞으면 당뇨가 생겨요, 뭐 돌이 생겨요, 어쩌고 저쩌고. 아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 박스, 요 점점점선이 IBC 전후인데, 전후를 비교해서 BUN이나
그다음에 유릭 애시드, 요산의 수치가 변하지 않는다. 없던 당뇨가 생기거나 어떤 비유행 크레아틴의 하이 레벨이 생기지 않는다. IVC를 하더라도 이러한 랩들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더라. 혈당값도 그냥 그 상태 유지. IVC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 크레아틴 레벨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 치료 시작하실 때 지금 뭐 스테이지 몇 개인가? 그다음에 적절한 마킹하고 차팅하고 에코 퍼포먼스하고 체중도 재서 차트에 써야 됩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농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암 환자에 대한 해탈의 농담들이 있어요. 원장님, 암 진단 받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체중이 정확하게 빠져요. 1100g?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체중이 변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비타민C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특히 좋다. 현대 표준 치료야 실패했다. 효과를 못 받는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분들. 표준 치료와 병행하고 싶고 좀 더 그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는 분들. 다른 치료 난 여기에 목숨을 걸겠어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하시는 거고, 이런 범위 안에서의 환자들은 IVC가 참 좋습니다. G6PD는 정상이어야 되고 초진 랩에서 하시는 거고, 뭐 우리나라 경우 4만 명당 1명꼴로 이게 떨어졌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고, 노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 다음 나올 거고, 에코 퍼포먼스는 환자의 활동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자기 몸 간수하고 걸어다닐 수 있으면 5, 데스 0, 하루에 50% 정도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돼야 IVC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IVC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워있는 사람들도 가끔 전화 옵니다. 저희 아버지인데 요양병원에 있는데 복수 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똥오도 못 가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치료도 사실은 안 됩니다. 효과를 기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아까 했던 크레아틴이 2.0 이하. 이게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콩팥이 살아있어야 이런 치료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에코 퍼포먼스 스테투스는 무증병, 확률 0이고 5는 사망, 적어도 3 이하 자기가 걸어다닐 수 있고 앰뷸레이션 가능한 정도.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케이스 리포트 하나 때문에 됐습니다. 어느 암 환자가 IVC, 이렇게 메스가 있었는데 IVC를 했더니 초기에 갑자기 그 메스가 커져서 코드 컴프레션이 돼서 하즈마비가 왔다. 그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적어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정상세포는 글루코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션트해서 찌찌찌게 해서 원카보 메타볼리즘 돌려서 미토콘드리아로 돌아가는데, RBC는 옆으로 이렇게 빼서 사이드로 뺍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에서 RBC 모양을 유지하는데 여기 G6PD가 없으면 이쪽으로 빼지 못하니까 RBC가 촉촉촉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정상인 것을 확인하는 게 좋고, 한국에는 뭐 4만 명당 1명꼴로 결핍이라고 합니다. 초진 환자에서 물어볼 수 있죠. 당신 이전에 맞아봤어? 비타민C 맞아봤어? 괜찮았대. 그러면 추측을 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확인을 해야 되고,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G6P도 있습니다. 뭐 이름이 비슷한 게 몇 개 있으니까 꼭 이렇게 확인하시고, 콩팥 기능 스테이지 5 되면 이렇게 뭐 신장 투석해야 되는 정도라면 사실 이 치료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퀄리티 오브 라이프나 이런 로우 도즈가 낮고 적어도 3B까지는 하이 도즈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예. 암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다 보면 여기도 지금 암 가족도 있고 우리 의사 중에도 암 환자가 많아서 오는데, 암에 대해서 이제 각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암이 뭐냐? 묻기 시작합니다. 환자 입장에서의 암은 어디가 붓는다, 막힌다, 체중이 빠진다, 기울음 증상으로서 암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울 때 해부학적으로 배웠습니다. 대장에 메스가 생겼으면 대장암, 폐에 생겼으면 폐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자 유전학적으로는 뭐 허투 유방이 뭐 트리플 네가티브 이런 말들 하고, 인문학자들은 요즘 이제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암은 함이고 암이고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암에 바라보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건 어느 저희 유방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없어서 못 맞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분 수술을 안 하셨죠. 그 당시 요 자리에다가 제가 그때 카운트한 게 2019년이거든요. 총 289번, 일주일에 2번씩 요 자리에 계속 촉촉촉촉촉촉 아무렇지 않습니다. 혈관이 땡땡했죠. 그때까지 계산한 것만 해도 10,000g을 맞으셨습니다. 요 자리에.
혈관 짱짱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를 위한 IVNT 목적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3가지 정도가 있다. 요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을 하기 힘드니 뭐 암 회복, 암 면역, 암 재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묻죠. 수술할 때 같이 해도 돼요? 항암할 때 같이 해도 돼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안 전후의 환자들은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절반의 환자에서 영양 결핍이 있답니다. 적절한 영양소의 보충이 회복을 촉진한다는 결론이고 암 수술 전후의 면역 영양 보충은 감염을 감소시키겠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의 전후에 어떤 성분들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책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그날 2018년 몇 월 며칠 그날 딱 수술 고을 게 아니라 앞으로 5주, 뒤로 1주 정도는 잘 케어해야지 수술에 대한 준비가 좋다. 그래서 IVNT로는 수용성 비타민과 징크, 크로미늄, 셀레늄 등등의 효과가 있다는 걸로 되어 있고 알파리포산이나 비타민 B군이나 미네랄, 글루타치온을 줄 수 있고 경구로는 이렇게 지용성 비타민들이 수술 전후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건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70년대에 했던 레트로페리토니얼 휴지메스가 있는 어느 여자가 수술해서 윗볼, 그것도 라디칼 윗볼에서 뱃속을 다 드러냈는데 약 14개월 동안 그 당시에는 IV가 없어서 이렇게 벨트처럼 차고 다니는 하이퍼 엘리멘터리 디바이스를 했는데 회복이 좋았다라는 케이스 리포트였고요. 요즘은 검색,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유튜브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지만 이제 심지어 네이버 검색도 안 합니다. 뭐 그러면 사람들은 유튜브부터 비주얼 누가 했다. 그래서 암 환자 유튜브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암인데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을 때 항암전을 하게 되면 환자한테 이만큼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딱 한 줄이 구내염인데 실제 환자들은 그 한 줄의 구내염 때문에 처절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그런 구내염이나 불면이나 기운 없음이나 탈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역할들이 아닌가. 항암하면 우리는 이렇게 쫙 배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쭈르륵 있겠군. 있지요. 당연히 있죠. 근데 fatigue, 피로. 그래, 피로. 근데 그들이 항암하는 환자들이 느끼는 피로는 정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처절하면 온몸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숟가락을 못 들어서 밥을 못 먹겠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저 밑에까지 땅을 파고 지구의 그 핵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 입이 해져서 물도 못 먹는 느낌. 이거 설명을 하는데 그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막연한 뭐가 좋아, 뭐 일본상 무슨 팔찌가 좋아 이런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들, 항암 전후의 회복과 부작용 감소에서 뭐 커큐민이나 멜라토닌, 알트렉선 등의 효과가 있다. 그래? 멜라토닌 나 알고 있어. 여기서 멜라토닌은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그 2ml짜리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멜라토닌을 최대 50mg, 50ml짜리가 없습니다. 2ml짜리 25알을 먹어야 효과가 있을 똥말똥. 그러니까 그 멜라토닌 효과가 있다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충분하게 세라피우틱 도즈까지. 그다음에 IVNT 역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글루타민 같은 거 요즘 많이들 쓰시지 않습니까? 라디에이션 역시 이런 것 확 가다 까지는데 라디에이션 치료, 세포 안에 있는
특히 신경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라디에이션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글루타치온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글루타치온을 라디에이션 세라피와 같이 했더니 리스폰스, 항암 방사선에 의한 효과는 증가하고 완전 레미션도 증가하고 뉴로톡시시티, 본메로 서프레션이 감소했다는 논문. 물론 글루타치온에 대한 논란과 좀 혼란이 많습니다. 뭐 한때는 좋았다 그랬다가 같이 쓰면 안 돼요. 아무도 글루타치온 쓰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관여한다. 라디에이션은 특히나 전 과정 후에 있을 때 전에는 간헐적 단식이 라디에이션에 의한 부작용 감소, 그 과정 중에는 1주, 2주, 3주 쓸 때는 하이드레이션이나 로우 도즈, 후에는 글루타치온을 주 2회, 8주 이상 해야 가끔 어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위에 8주 이상 해야 라디에이션에 의한 페리페럴 뉴로패시, 손발 저림, 인어공주도 아닌데 걸을 때마다 손발이 찌릿찌릿하다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글루타치온은 100억 주사야? 그게 아닙니다. 허가 자체가 항암에 의한 간독성 치료로 나 있는 아이인데 얼굴이 하얘지겠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양은 체표면적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계산해 보니까 여자들은 약 2.4g, 체표가 좀 작으니까, 남자들은 심지어 3g, 3000mg.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컨디션 안 좋으면 3000을 맞는데 1200짜리 2개 까놓고 600짜리를 추가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반감기가 30분밖에 안 되니까 믹스해서 빨리 뚝뚝뚝뚝뚝이 아니라 믹스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선할 때 믹스하고 30분 이내, 속도가 아니라 신선할 때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글루타치온은 하이도즈와 같은 날 하지 않는다. Not same day.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공인된 바입니다. 다만 참고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오단 애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아스코바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아침에는 이렇게 포톤 치료를 하고 글루타치온을 주고 저녁에 입원시켜놓은 환자 기준에서 저녁에는 100g의 비타민C를 넣고 글루타치온을 주기도 하는데, 이때 글루타치온의 목적은 첫 번째 이루어졌던 프로옥시단트 세라피에 이어진 간독성의 해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냥 뭐 참고 사망. 프리벤티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책 한 권을 그냥 싹 다 정리한 겁니다. 책 한 권에 강론 1, 폐암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폐암엔 프리벤티브 캔서 아이빙 치료에서는 하이도즈와 미즐토, 서브큐 아닙니다. IV로. 미즐토를 IV로? 네, IV로. 인트라페리테니아를 두든 메스에다 스프레딩을 하든 쿼세틴, 오전, 커큐민 등이 폐암의 예방 효과, 그러니까 재발 전이 억제에 효과가 있다. 특히 뇌암에는 폴리엠브이라는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DCA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다. IVC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하다 보면 환자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미국의 캔사스 대학에 있는 홈페이지에 IVC에 대한 Q&A를 쫙 적어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는 걸로 대치가 안 될까요? 뭐 안전합니까? 뭐 내가 아는 내 주치의들은 내 종양내과 의사는 하지 말라는데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내 주위에는 그걸 넣는 사람이 없어요. 난 어떡하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요. 이거에 대해서 다 이제 초진 상담에서 대답을 해야 IVC를 잘 임상에서 외래에서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질문하는 것도 제일 많이 물어본 겁니다. 병행이 됩니까? 항암하고는 같이는 안 된다는데요. 성분, 셀레늄은 어떻게 해요? 뭐 치료 실제, 빨리 맞으면 힘든데 천천히 맞으면 안 돼요? 맞고 나면 갈증 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근처에 없어요. 특히 요즘 많이 하는 거. 실수는 어떻게 해주세요? 뭐 안 됩니까? 여기 정답이 있다기보단 그들이 물어보는 것은 쿡 마지막에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너 아니? 나 한번 설득해봐. 설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었는데 이전 시간에도 많이 했지만 좀 어려운 논문이지만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뭐 좋은 것만, 좋다 나쁘다. 아까 이영 선생님 강의 중에 참 재료에 따라 요리사에 따라 같은 재료라도 결과물이 다르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비타민C가 늘 누구에게나 언제나 오를 수는 없습니다. 잘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좋다는 논문들만 갖고 왔습니다. 같이 했더니 단독보다 암세포 섬유율이 증가한다. 정상세포는 오히려 잘 살아난다. 라는 논문이고, 항암제와 비타민 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 이런 논문들이었고,
뭐 그랬고 항암제 비타민C 병행 시 전이도 50% 감소했고 췌장암을 쥐한테 이식했을 때 같이 했더니 이식률이 생존율이 증가했다라는 논문. 그리고 이제 이 논문도 역시 이 슬라이드도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약 100여 개의 논문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 가지 온콜로직 에이전트와 개별적인 하나의 에이전트와 비타민C를 같이 써서 효과가 있나 없나 뉴트럴한가를 그 많은 논문을 쫙 검색해서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IVC와 온콜로직 에이전트가 합이 좋은가? 예를 들어 라디에이션 세라피만 보면 라디에이션 세라피는 인비트로에서 비타민C와 포지티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4개, 인비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7개,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고 네거티브한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MTX 또는 인비트로에서 네거티브한 파인딩이 나왔다. 인터루킨2도 인비보에서 좀 네거티브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에도 되는가 기존의 논문들 좋은 것만 정리한 것이고 고농도 비타민C가 면역을 감소시킨다는 논문, 생존기간을 연장시킨다는 논문, 이런 비타민 치료가 환자의 컴플라이언스를 증가시킨다는 논문 등등 괴사를 유도한다, 뭐 축소된다, 그 다음에 늘 환자들이 꼬집는 것이 어떤 논문 보니까 비타민C가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요 했던 그 논문은 비타민C를 잘 못 썼더라. 환원형이 이미 다 타버린 효과가 없는 비타민C를 썼던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긍정도 부정도 못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하면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암 환자는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고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주로 한 3주 정도 갑니다. 암 환자들은 초기 컴플리케이션을 걱정하죠. 뭐 힘들어, 구역질나, 토해, 설사하는 걸 걱정하지만 우리 의사들은 본메로 서프러시를 걱정합니다. 이 레이트 컴플리케이션이고 처음이나 끝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은 감소한다.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항암 치료와의 병행입니다. 예를 들어 고농도 잘하던 사람이 원장님 저 다음 주 목요일날 항암해요. 경구 아니고 주사. 그러면 적어도 앞뒤로 정도는 고농도가 힘드니 회복주사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해독이라는 것도 좋고 로우도즈로 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합니다. 찌찌찌찌 하는데 환자가 나는 고농도랑 병행할 거예요. 그러면 고농도 하다가 힘들어할 때 로우도즈를 병행할 수도 있고 아까 교과서대로 처음부터 방사선 기간 중에는 로우도즈로 깔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초진 환자의 경우 높이는 경우 상담을 월요일 화요일날 했습니다. 25g 첫 번째 맞고 25, 50하고 이후 혈당 비타민C 농도를 추정 내지는 검사하고 목표 혈당이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도달했다면 50으로 주 2회 뛰든 붙이든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가고 근데 50으로 목표 혈당이 안 됐으면 70으로 올려서 75 4번 하고 혈당 비타민C 혈중 농도 검사하고 400이 넘었다면 75로 주 2회 유지 붙이든 떨구든 하고 75로도 400이 안 됐으면 100으로 올려서 100으로 4번 하고 이때 한번 또 역시 확인하고 올렸으면 이때는 주 3회 할 수 없습니다. 100g 정도 맞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가고 그런데 여기 이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이제 좀 뭔가 좀 더 해봅시다. 좀 뭔가 더 해봅시다. 그래서 알파리포이산이 대표적이고 기본 밑에 있는 비타민C는 논리가 돼. 알파리포이산은 처음에 300짜리를 쓸 수도 있으나 그래도 좋으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암 환자의 컨디션이 되게 유연합니다. 프레질하니 처음에는 25짜리 알파리포이산이 제품이 2개가 있습니다. 25짜리와 300짜리가 있으니 25, 50 150 올려갈 수 있습니다. 300까지 올리고 피드백 받고 지나치게 갈증이나 내지는 마실 때 저혈당의 증상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으면 300까지 올리고 내지는 그걸로도 안 되면 밑에 것도 올리면서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25, 50 이때는 25짜리를 2개 쓰고 150 정도 100부터는 300짜리를 반만 쓰든 3분의 1만 쓰든 해서 300으로 올려서 유지할 수 있고 간호사한테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되게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요 150은 25짜리 몇 개, 6개를 까내는 게 아니다라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를 열심히 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300으로 유지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데 어느 환자는 300 했더니 되게 처음 변화할 때 잘 유지하던 사람도 앞에 거 부스터를 좀 추가하면 되게 반응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유지하시던 어느 유방암 환자인데
컴플라이언스도 좋고 똑딱하신 분입니다. 잘 얘기하다가 자 리포지션을 추가해서 올립니다 해서 25 괜찮았어요? 50 괜찮았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다음날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50 올라갔는데 이날 기존 비타민C는 그대로인데 알파리포스 하나 추가해서 올렸더니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수박을 2통 먹고 온몸이 아팠고 저리저릿했으며 알파리포스를 들어가는 순간 몸이 그냥 흐드러지듯이 힘들었다. 근데 다행히 다시 줄일 것인가? 한 번만 더 맞아봅시다 했더니 그 다음엔 또 괜찮습니다. 변화의 시점들을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독성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해도 뭐라도 좋습니다. 극복 가능하다면 가능하면 올려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면역제, 요즘은 서브큐로 먹는 것도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이도즈를 주 2회 했다면 서브큐로 겨우살이 추출물이 됐든 사이모신이 됐든 두 개를 같이 하든 같이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따로 하루만 더 셀프로 가리키든 집에서 홈 인젝션을 하도록 가리킬 수도 있고 처음에 이제 갓 진단받고 온 사람들 원장님 와서 초진상담 실컷해서 이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수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진상담하고 올리다가 이때는 수술 방사선 전후 그 수술을 대비해서 뉴트리션 세라피를 하고 해결공사 오면 뉴트리션 세라피하고 다시 이제 하이도즈를 이어갈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이도즈 하다 로우 도즈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변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케모세라피도 이제 온콜로지스트도 많이 변했습니다. 환자들이 하도 항암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에서 막 물어보고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도 많으니 그들도 원래는 예를 들어 100g을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 환자의 컨디션이 안 좋다면 원래 용량의 50%, 70% 환자 상태를 보고 줄입니다. 인터벌도 3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매주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큐뮬레이티브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주에 한 번 8번 케모세라피 하는 스케줄입니다 하는 환자는 고농도 하다가 항암 전에 로우 도즈로 갈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2달 가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메인인 사람은 항암을 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앞뒤로 회복주사만 데려갈 수도 있고 나는 둘 다 기존 컨벤셔널 세라피와 이 IVC를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주사 2번에 하이도즈 1번을 깔 수도 있고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이 하이도즈도 역시 항암치료 일정이어서 맞고 나서 기운이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주사만큼 힘드니 버티는 범위 내에서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리오단에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제일 잘된 우리나라 이제 주로 외래에서 의원급에서 IVC를 하다 보면 그렇게 케이스를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랩도 그렇고 근데 리오단은 잘 만들었고 그 어린 아이 14개월 때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를 한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1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점점 커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3살 되기 직전에 IVC를 30개월 했더니 다행히 IVC라는 시점부터 기존 항암할 때는 매스가 커지다가 IVC 하는 시점부터 쫙쫙쫙쫙 매스가 줄어들었다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뉴로5 옵틱 키아즘에 있었던 게 없어졌다는 팔로업 CT이고 이거 저희 병원에 왔었던 미국에서 오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메디컬 인포메티쿠스 의료정보학 그 항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약들이 논문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여자분이었는데 본인이 대장암 2A 15년에 받고 자기가 배운 게 항암이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는데 불행히도 하면 할수록 암은 커지고 렁메타까지 와서 이 시점에서 그 주치의들이 너 이제 다시는 한국 못 돌아갈 만큼의 상황이니 마지막으로 가서 아들을 보고 와 한국에 와서 IVC도 하고 많은 것들을 병행해서 다행히 잘 유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에세이를 부탁했던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셨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적어도 선순환이 가능하게 버텨준다라는 IVC. 그래서 이러한 치료법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IVNT나 IVC, IVNT 같이 병행하는 거, 피하 주사 등이 있고 먹는 거, MSMC, 지용성 비타민 등등이 있고 경구, 메가도스 얼마나 먹어야 돼요? 유일한 거, 닥서 캐스케트의 장내 용량, 그 설산하기 직전의 용량, 정상은 한 15g까지 놓고 암 환자는 100g까지도 먹을 수 있다. 실제로 먹는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먹는 법은 비타민C 알약이 있고 분말이 캡슐이 있는데 액상은 이렇고 등등 하는 것이고 음식 이야기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같이 우리를 위해서도 배워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들, 뭐 지용성 비타민과 해독 주스와 케톤식이 뭐 논란이 있는 거고 소금 등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식초몬으로 가장 훌륭한 아이는 이렇게 커드리버 오일, 그래서 뭐 블루마운틴에서 만든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제 저위산증 등에서 사과 식초 등을 구하는데 이게 제일 좋고, 습관 얘기, 숨 쉬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어렵고 오래 지속 가능하고, 커피 간장 얘기했었고, 반신욕이. 이제 넣기 전에 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에도 식구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이제 다 회복했고, 지금도 그가 하루를 마감하듯이 정말 신성시하는 과정은 매일매일 커피 간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모든 많은 치료 중에 가장 훌륭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자기가 자기 몸 갖고 핸들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놓고 따뜻하게 기도하듯이 수련하듯이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항산화제는 뭘까요? 엘렉트론 도너 아니겠습니까? 선, 솔라.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맨발, 미스터 베어풋은 이렇게 전자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가 맨발로 했을 때 몸에 충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 엘렉트론 도너는 태양이고, 맨발로 접지해야 된다. 어스. 그러니까 인도 아슈람에 가면 아침 저녁으로 해뜨기 20분 내외, 해지기 20분 전 내외 태양을 바라보는 수행을 합니다. 그 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게이지 이런 것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유. 막연하게 그래 좋은 얘기야. 근데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속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근거야 사이코 온콜로지 해가지고 지속적인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오면 아드레날린 디플리션 오고 비타민C가 결핍 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패스웨이로 암이 돼. 심지어 성격에 따라 암이 다를 수 있다까지도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게 정신적이든 외부적이든 엔바이러멘탈 톡신이든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호르몬의 코르티졸이 증가되고 멜라토닌 결핍되고 인터리킨 1 형성이 감지되고 뭐 이렇게 해서 암이 됩니다. 심지어 오른쪽 유방암은 너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야 라는 통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했던 겁니다. 힐링 코드.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 내분 비서를 자극하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면은 생각보다 의외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5분간의 기적, 이모션 프리덤 테크닉. 나는 그래서 몇 군데를 두드리는데 그 별거 아닌 장난 같은 행위 자체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뭔가 어떤 숨어있는 코드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우토겐, 아우토, 저절로, 겐, 동사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명상과 비슷한 건데 독일 아이들은 그걸 아주 그냥 옵세시브하게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쯤에 배웠는데 가장 강력하고 아주 쉽고 심플하면서도 훌륭합니다. 몸으로 떠나는 여행, 자기 몸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인데 서울여대 나오신 여자분이 이주 교수가 독일 가서 배워온 것입니다.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생긴 건 빡빡 깎아가지고 오면 중 같기도 하지만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의학적인 효능이 입증된 문구, 경구들이 있습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말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 회복 호르몬이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랐죠. 시장하실 것 같아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 자.